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현실이 뒤틀리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나의 에너지는 끝없이 소모되고 심지어 내 정신이 온전한지에 대한 의심마저 들게 만드는 사람. 당신의 혼란을 먹고 사는 듯한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의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그 고통스러운 관계의 본질을 파헤치고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해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융에 따르면 당신은 지금 깊은 상처를 입은 한 영혼이 내뿜는 그림자 투사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르시시스트를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들고 당신을 영원히 두려워하게 만들 융의 단 한 문장을 공개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심리적 진실을 한번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과거처럼 조종당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의 자유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어둠 속을 걷는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행동은 사실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자신의 어두운 내면, 즉 그림자 자기를 마주하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공포에서 비롯된 몸부림입니다. 융은 나르시시스트들이 팽창된 에고 의식이라는 상태에서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방어기제의 일종으로 내면의 깊은 공허함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과장되고 부풀려진 자아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 겉만 화려하게 부풀린 풍선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하필 당신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걸까요? 융의 분석에 따르면 그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자기 성찰을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정이 많고 속이 깊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 자신이 내면에서 부정하고 버려버린 모든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공감, 솔직한 자기 성찰, 깊은 정서적 교감.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그림자 속에 가둬버린 바로 그 특성들을 가진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찾아 헤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들을 극도의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의 혼돈을 당신에게 투사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감으로써 자신의 그림자를 보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이 투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힘의 균형은 당신에게로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융이 말한 페르소나 집착, 즉 사회적 가면을 유지하려는 압도적인 욕구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 거짓된 가면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세 가지 핵심적인 심리적 무기를 사용합니다. 첫째, 자신의 그림자를 피하기 위한 통제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식, 감정, 그리고 현실 자체를 통제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 당신의 명확한 판단력이 자신의 거짓된 페르소나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융이 성격 장애를 연구하며 발견한 것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 타인에게 보여지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현실을 조작하는 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절박할 정도로 두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풀려진 에고를 유지하기 위한 인정 욕구입니다.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사실 자신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융은 이를 무의식적 위축을 보상하기 위한 에고, 팽창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이 타인의 칭찬과 찬사에 집착하는 것은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했을 때 겪게 될 심리적 붕괴를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모든 칭찬은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에 붙이는 일회용 반창고와 같습니다. 셋째, 가장 파괴적인 무기인 혼란 조성입니다. 융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의도적으로 심리적 안개를 만들어낸다고 관찰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현실과 조종 사이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혼란에 빠진 희생자는 통제하기 쉬운 희생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의 판단력을 의심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명확함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견고해 보이는 심리적 감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칼 융은 그 해답이 의식적인 투사의 철회에 있다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의 심리적 허기를 더 이상 채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융은 나르시시스트를 감정적 뱀파이어에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무의식적 동참을 먹고 삽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 필사적인 해명, 그들에게 이해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먹이가 됩니다. 융에 따르면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 언쟁을 벌일 때 그것은 이성적인 토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그림자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방어적인 설명 한마디, 혼란스러워하는 모든 순간이 그들에게는 자신의 심리적 조종이 성공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왜곡된 현실 속에 심리적으로 얽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융은 혁명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의식적 분리를 성취하는 순간 그들의 힘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무뎌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융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개성화된 의식의 상태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강 건너물 구경하듯 제3자의 시선으로 그들의 심리 드라마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조종 기술을 흡수하지 않고 관찰합니다. 그들의 투사를 내면화하지 않고 목격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드라마에 참여하기를 멈출 때 나르시시스트는 절박해집니다. 부풀려진 에고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당신의 무의식적 동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진실을 그들이 이해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멈출 때 당신은 융이 말한 심리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융은 이 과정을 즉시 가속화시키는 단 한 문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그 한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 대화에 응할 수 없습니다. 융은 이 말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즉 당신의 무의식적인 동참을 단칼에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순환적인 심리적 함정으로 끌어들이는 데 의존합니다. 아무런 결론도 없이 당신의 에너지와 정신력만 소모시키는 끝없는 대화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는 이 대화에 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혁명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조종으로부터 당신의 심리적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의식적 불참이라 불렀고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발견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들을 그토록 두렵게 만들까요? 당신의 참여가 없으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융이 말한 그림자의 공허함, 즉 평생을 도망쳐온 내면의 텅 빈 공간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이 강력한 이유는 논쟁하거나 조종하거나 왜곡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에고에 대한 공격이 아니므로 그들은 피해자 행세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설명이 아니므로 그들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가스라이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의 명확한 경계선일 뿐입니다. 그리고 융은 건강한 경계선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 대한 크립토나이트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융은 경고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발악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차갑다, 회피한다, 감정적으로 벽을 친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융은 말합니다. 바로 그 반응이야말로 당신의 경계선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라고. 당신이 그들의 드라마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융이 말한 에고 이축 불안, 즉 자신의 상처 입은 진짜 자아를 마주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경계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때 당신은 융이 말한 심리적 개성화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힘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이 차분하게 저는 이 대화에 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복할 때마다 당신의 심리적 독립성은 강화됩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이 경계선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일관된 불참은 그들이 당신을 심리적으로 얽어매는 투사의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심리적 주권의 선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심리적 에너지가 더 이상 그들의 조종, 혼돈, 감정적 착취를 위해 사용될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를 두렵게 만드는 이유는 그들이 당신이라는 특정인을 잃는 것보다 타인을 조종함으로써 자신의 그림자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경계선을 일관되게 유지하면 당신은 조종 앞에서 개성화라는 가장 높은 형태의 심리적 발달을 이루게 됩니다. 당신은 융이 말한 심리적으로 온전한 존재, 즉 다른 사람의 무의식적 투사에 의해 부서질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 한 명의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나르시시스트적 조종 자체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합니다. 당신은 투사, 조종, 심리 게임을 그것이 당신을 낚아채기 전에 간파하는 의식적 인식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경계선을 통달한 사람은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즉 심리적으로 공략 불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융의 가장 심오한 통찰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장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보는 방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당신이 자신의 심리적 경계선을 존중할 때마다 당신의 의식적 에고, 즉 타인에 의해 조종되거나 폄하될 수 없는 당신의 진정한 자아감은 더욱 강해집니다. 진정한 심리적 자유는 타인을 바꾸려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의식적인 투사에 대해 이용 불가능한 존재가 됨으로써 온다는 것이 칼융의 가르침입니다. 의식적 불참의 기술을 마스터할 때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완전히 초월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무기는 그들의 심리 드라마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융의 지혜는 궁극적인 진실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보다 더 똑똑해지거나 그들을 폭로하거나 그들을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의 조종에 대해 심리적으로 응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그들이 당신을 영원히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분노가 아니라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당신의 논쟁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적인 침묵, 당신의 반응이 아니라 그들의 왜곡된 현실에 참여하기를 단호히 거부하는 당신의 태도.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